안녕하세요. W병원에 근무하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의학박사 우상현입니다. 오늘은 손의 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외상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이나 또 가정에서조차도 사소한 실수로 많이 다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많이 놀라게 되는데, 오늘 이 손의 외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손의 기능은 사물을 잡고, 그리고 또 움직이고 또 느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뼈의 배열이나 관절, 그리고 주위의 힘줄, 또 신경들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의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각의 구조물들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게 되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손바닥과 또 손등을 같이 보여주는 단순화된 그림인데, 여기만 봐도 이 손가락의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작은 구조물들로 인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행스럽게도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과 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부 전문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전문의를 취득하신 후에 다시 손 수술에 대해서 2년 정도 더 수련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또 치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방금 보셨듯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물들, 그리고 수술이 하나하나 미시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 전문의 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고, 손을 다쳤을 때는 가능하면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외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흔하게 이 손가락 끝을 다치게 됩니다. 특히 이 손가락 끝부분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로 신경과 혈관들이 뭉쳐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끝이 잘려 나간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구조물들은 또 병원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 새로 손가락 수술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집도의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 예쁜 손가락 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손가락에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혈관의 분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혈관들은 하나의 외상만 있어도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또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가장 놀라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손가락에 혹은 손목에 있는 혈관들을 보면은 중간에 있는 이 혈관의 중간층에 있는 이런 이 두꺼운 막층이 혈관이 완전히 잘렸을 때는 피를 먹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날 때는 상식적으로 지혈을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팔을 혹은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게 출혈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혈이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간층에 이 혈관벽이 완전히 완전히 겹쳐지지가 완전히 닫혀지지가 않아서 지혈이 계속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혈관이 완전히 터졌을 때 피가 더 많이 날 걸로 생각하지만은, 부분적으로 파열됐을 때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피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에 대해서는 압박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줄 손상, 특히 이 손가락에서의 힘줄 손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줄하고 근육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근육 부분은 이 팔뚝에 있는 부분이고, 그게 손가락으로 손목으로 지나오면서 가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대, 근 혹은 힘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줄은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고무줄 역할도 하게 되지만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이 힘줄은 뼈하고 비슷합니다. 그 뼈라는 것은 6주, 8주 정도 기다려도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죠.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줄은 우리 몸의 고무줄이기 때문에 이 잘 봉합을 해가지고 운동도 잘 해야 힘줄의 그 고무줄의 탄력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대신에 또 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기나 방기부스를 이용해서 잘 고정을 해야지 낫지, 힘줄 다쳤는데 2주일 만에 방기부스를 푼다든지 함부로 손목을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큰일 날 일이겠죠. 그래서 힘줄 손상도 뼈처럼 오래 부목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잘 해야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인들께서 이 신경에 대해서 많이 좀 혼돈하시는데, 이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감각신경은 손가락의 어떤 저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신경은 다치게 되면은 손가락이 무뎌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조금 잘렸는데 손가락 끝에 감각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 신경이 손상을 받은 겁니다. 또 손바닥으로 더 올라가서 신경을 다치게 되면은 거기에는 운동신경이 또 있게 됩니다. 그 운동신경은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손가락의 자세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 감각신경에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손이 저리다든지 운동마비가 있다든지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경 하나에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혼합신경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신경 손상은 반드시 현미경으로 봉합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한목에 다 다치게 되는 게 바로 절단 손상입니다. 이 절단 손상 중에서도 신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를 완전 절단이라 그러고, 또 일부는 붙어 있으면서 혈관이 다친 경우를 불완전 절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단이 되게 되면은 주위의 분들이나 환자 본인도 무척 당황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술의 결과가 좌우되고, 또 이 수술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혹은 발가락 혹은 신체의 어떤 부분이 절단되었을 때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은, 이렇게 깨끗한 젖은 타올에 절단된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어서 물에 젖은 그 타올로 절단 부분을 싸고, 그것을 방수가 될 수 있는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에 4도씨쯤 될 수 있는 얼음물에 담궈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절단된 우리 신체 일부를 얼음물에다가 막바로 넣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수술까지, 그래서 절단부터 수술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허혈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손가락이 절단되고 얼마 만에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보관만 잘하면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수술은 가능하고, 또 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8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단되었을 때는 너무 당황하시는데, 그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그 절단된 부분을 찾아야 되고, 절단된 부분을 찾아서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보관하신 상태로 가져와야 되겠고,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안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수술할 때 그 전날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신다든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해서 금식이 안 되면 수술 시간이 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후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절단된 면에 기계가 같이 끼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제거하는 것은 병원에 도착하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될 것인가? 가능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죠. 혹시 접합수술이 실패했을 때 2차적인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까 하는 것까지도 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1차적인 병원에서 다시 2차적인 수부외과 전문의 미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또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절단된 경우에 꼭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억해졌거나 여러 위치에서 잘린 경우, 그리고 또 환자가 만성질환이 당뇨나 동맥경화나 이 담배를 너무 오래 하셨다든지,
또 너무 오랜 시간이 걸쳐서 병원에 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곤란하겠죠. 대부분의 수술은 보신 바와 같이 뼈의 수술, 그리고 힘줄, 동맥, 신경, 정맥 이렇게 피부 봉합 이런 수술로 순서대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현미경하에서 혈관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 절단된 손가락이나 우리 몸의 신체 일부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것을 새로 살리기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수술 현미경하에서 혈관을 이렇게 봉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합수술을 하고 나면은 환자분들 처음에는 많이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도 하시고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그런 단순하게 힘줄만 하나 다쳐도 손가락의 움직임이 잘 안 되고, 또 신경만 하나 다쳐도 1년, 2년이 지나도 감각이 둔하고 뭔가 손이 시리고 저리고 한 느낌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절단된 후에 접합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각각의 구조물에 대해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뼈를 고정하게 되면은 뼈가 덜 붙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줄을 봉합하면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뼈를 고정하고 나면 운동을 안 하고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합수술 후에 당연히 이걸 운동을 해야 될지 또 고정을 해가 있어야 될지 참 고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수술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경우에 이런 2차적인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동시에 절단이 돼가지고 재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분 굉장히 행복해 하셨는데, 수술 후 지나고 나면서 손의 움직임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덜 움직이게 되니까 2차적인 힘줄 분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가락을 절단이 됐는데 그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가장 비슷한 발가락을 이용한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가져가게 되면 발도 이상해지고 손도 이상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발가락을 이용한 손가락 재건 수술은 발에 대한 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발가락이 하나 없어진다 해서 전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취미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수술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손톱이 조금 짧은 손가락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손가락에 그 중간마디부터 없어서 발가락을 이용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많은 길이가 절단이 된 경우입니다. 이분도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굽혀지고 펴지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가락이 없을 경우에는 발가락까지 이용해서 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취미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손이 다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은 너무 복잡하게 중요한 구조물들이 바로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외상에도 그 기능이나 감각이,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